가세요. 지금 당장. 사모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현관에 울려 퍼졌어요. 새벽 2시 세 사람이 마주선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말하지 마세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구겨진 옷차림의 제 모습을 훑어보는 사모님의 눈빛에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걸 알았어요. 변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여보, 회장님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사모님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당신도 입 다물어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아세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61살에 이런 수치를 당할 줄 몰랐어요. 신뢰를 저버린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황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이 모든 일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아입니다. 올해 61살이죠.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뜹니다. 벌써 10년째 같은 시간이에요.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혼자 사는 사람의 시간은 참 정확합니다. 창밖으로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어요. 10월 중순, 가을이 깊어가죠. 하지만 제게는 그저 계절이 바뀌었다는 사실일 뿐입니다. 붉은색도 아름다움도 느껴지지 않아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봅니다. 주름이 깊어졌네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10년 동안 시간은 제 얼굴에만 흔적을 남겼습니다. 마음은 그때 그대로 멈춰 있는데 말이에요. 간단히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섭니다. 버스로 1시간 반 서울 외곽의 고급 주택가로 향하죠. 정우철 회장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한 지도 벌써 3년째입니다. 별장 문을 열고 들어서면 늘 같은 풍경이 펼쳐져요. 넓은 거실, 고급 가구들, 그리고 고요함. 회장님과 사모님은 오전 늦게 일어나시거든요. 선아 씨, 어서 오세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우철 회장님, 67살. 대기업을 일궈낸 분이죠. 키가 크고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세요. 은빛 머리가 오히려 품격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려요. 늘 그래왔듯이요. 청소를 시작합니다. 먼지 하나 없는 집이지만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해요. 바닥을 닦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화분에 물을 줍니다. 손이 기계처럼 움직여요. 오늘따라 정원의 국화가 유독 노랗게 피어 있네요. 사모님이 정성껏 기른 꽃들입니다. 최은정 사모님 63살. 우아하고 차분한 분이에요. 항상 단정한 옷차림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계시죠. 꽃이 참 예쁘게 피었네요. 사모님이 제 옆에 서서 말씀하세요.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는 대답하지만 마음으로는 느끼지 못해요. 색깔만 보일 뿐이에요. 점심 준비를 시작합니다. 회장님은 담백한 음식을 좋아하시고 사모님은 매운 걸 못 드세요. 3년 동안 익숙해진 그들의 취향이죠. 부엌에서 채소를 다듬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도 이맘때쯤이면 감이 익어갔었어요. 마당 한 구석에 심은 감나무에서 떨어지는 잎사귀 소리가 들렸죠. 여보, 올해도 감이 많이 열렸네. 그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생생해요. 어떤 기억은 시간이 흘러도 바래지지 않나 봅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회장님이 부엌으로 오셨어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에요. 보통은 서재에서 신문을 보시거든요. 무슨 음식 냄새가 이렇게 좋죠?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군요. 회장님의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집니다. 성공한 기업인의 모습 뒤에도 그리움이 있나 봐요.
점심을 차려드리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들이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궁금해져요. 저처럼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저만 시간 속에 갇혀 있는 걸까요? 오후 3시 사모님이 산책을 나가셨어요. 회장님은 서재에서 전화 통화 중이고요. 저는 혼자 거실 창가에 앉습니다. 창밖으로 단풍나무가 보여요. 붉고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죠. 예전 같으면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그저 떨어져가는 잎일 뿐입니다. 선아 씨는 가족이 없으신가요? 갑자기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언제 서재에서 나오셨는지 제 옆에 서 계세요. 남편을 잃은 후론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잠시 말문이 막힙니다. 외로움이 뭔지도 모르게 살아왔어요. 그냥 습관처럼, 기계처럼 하루하루를 보낼 뿐이었죠. 외로움도 익숙해지면 괜찮아집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세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해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오늘 일과도 거의 끝나갔어요. 저녁 준비를 하고 정리를 마치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죠. 그런데 오늘은 왜인지 마음이 답답해요. 10년 동안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무언가 빠뜨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저녁을 차려드리고 인사를 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떨어지는 낙엽들이 보여요. 누군가에게는 쓸쓸한 가을이겠지만 저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계절일 뿐입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면 또다시 고요함이 저를 맞이해요. 텔레비전을 켜고 간단히 저녁을 먹습니다. 뉴스에서는 경제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정우철 회장님이 운영하는 회사 이야기도 나오네요. 잠자리에 들기 전 남편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1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예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요. 당신은 다시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이의 마지막 말이 떠올라요. 하지만 아직도 웃는 법을 잊었어요. 웃을 이유도 찾지 못했고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겠죠. 그런데 왜 오늘은 잠이 오지 않을까요? 회장님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정말 외롭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외로움조차 느낄 마음을 잃어버린 걸까요? 가을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지나갑니다. 언젠가는 이 계절도 지나가겠죠. 그리고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올 거예요. 하지만 제게 봄은 언제 다시 찾아올까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가을 안개가 정원을 감싸고 있어요. 단풍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신비로워 보이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어젯밤 회장님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외롭지 않으세요? 10년 만에 누군가 제 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평소와 다른 분위기예요. 늘 고요하던 집안이 어수선합니다. 거실에서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려와요. 여보, 정말 괜찮아요? 회장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입니다. 아니에요. 어젯밤부터 계속 이상해요. 사모님의 음성이 평소보다 힘이 없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지만 함부로 다가갈 수는 없죠.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일을 시작합니다. 설거지를 하며 귀를 기울여 보니 사모님이 몸이 좋지 않으신 것 같아요. 가끔 한숨 소리도 들립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회장님이 외출 준비를 하시네요.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드시는 모습이 여느 때와 같아요. 선아 씨, 사모님을 잘 돌봐주세요. 네, 회장님. 그분이 나가신 후 집안이 더욱 조용해집니다. 사모님은 침실에 계신 것 같아요.
평소라면 이 시간에 정원 산책을 하시는데 말이죠. 점심 준비를 하러 가다가 침실 앞을 지나게 됩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요. 사모님이 침대에 누워 계시는 게 보입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물어봅니다. 선아 씨, 들어와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해요. 침실로 들어가니 커튼이 반쯤 쳐져 있어서 어둑합니다. 사모님이 베개에 기대어 앉아 계세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늘 완벽하게 화장을 하고 계시던 분인데 오늘은 맨 얼굴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우아한 모습이지만 어딘지 쓸쓸해 보여요. 어디가 아프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온몸이 무겁고 아파요. 사모님이 한숨을 내쉬십니다. 손으로 목 뒤를 만지시는 걸 보니 그쪽이 특히 아프신 것 같아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병원에 가봤어요. 아무 이상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사모님이 제 손을 잡으세요. 차가운 손이에요. 선아 씨, 앉아요. 얘기 좀 해요. 침대 옆 의자에 앉습니다. 사모님과 이렇게 가까이 앉은 적은 처음이에요. 3년 동안 일했지만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거든요. 사실은 사모님이 말을 시작하려다 멈추세요.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걸까요? 선아 씨도 남편 잃고 혼자 사시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갑자기 제 이야기가 나와서 놀랍니다. 사모님이 제 사정을 알고 계셨구나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좋은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죠. 사모님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과거를 회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 회사 일로 바빠서 집에 거의 없었어요. 아이들 키울 때도 혼자였죠.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나와요. 성공한 기업인의 아내로 살아오면서 많은 걸 참고 견뎌오셨겠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집에만 계시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요? 남편이 너무 정정해서. 사모님이 말끝을 흐리십니다. 얼굴이 붉어지는 게 보여요. 난 이제 감당이 안 돼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 것 같았거든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꿈틀거립니다. 남편과 함께 살 때도 있었던 그런 고민들이요. 하지만 저희는 서로 이해하고 맞춰갔었는데 제가 이상한 걸까요? 사모님이 제 얼굴을 바라보며 물으세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선아 씨는 어떠셨어요? 남편분과 갑자기 질문을 받으니 당황스러워요. 10년 전 일을 떠올리려 하니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저희는 서로 많이 아껴줬어요. 부럽네요. 정말 부러워요. 사모님이 고개를 떨구십니다. 완벽해 보였던 부부의 모습 뒤에 이런 고민이 있었다니 놀라워요.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준비를 못했네요. 사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요리를 하면서도 계속 사모님 생각이 나요. 그분의 고백이 마음에 계속 남아 있어요. 왜 하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갑자기 제 안에서 무언가 흔들리는 걸 느껴요. 10년 동안 꽁꽁 얼려놓았던 감정들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남편과의 기억들이 떠올라요. 따뜻했던 밤들, 서로를 위로하던 순간들. 그런 게 그리웠나요? 저도 모르게 그런 걸 그리워하고 있었나요? 점심을 차려놓고 사모님을 부르러 갔어요. 침실 문을 두드리는데 대답이 없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모님이 깊게 잠들어 계세요. 자는 모습을 보니 더욱 안쓰러워요. 꿈속에서라도 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나와서 혼자 점심을 먹습니다.
평소라면 사모님과 함께 드셨을 시간이죠. 텅 빈 식탁이 더욱 쓸쓸해 보여요. 오후가 되어서야 사모님이 일어나셨어요. 많이 주무셨더니 얼굴색이 좀 나아 보이네요. 죄송해요. 많이 잤나 봐요. 아니에요. 몸이 안 좋으실 때는 푹 쉬시는 게 좋아요. 사모님과 차를 마시며 앉아 있는데 회장님이 일찍 들어오셨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빨라요.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어요? 회장님이 사모님의 이마에 손을 올려보세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에요. 응, 많이 좋아졌어. 하지만 사모님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워요. 몸의 피로보다 마음의 피로가 더 깊어 보입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부부의 대화 소리가 들려와요.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일까요? 사모님의 고백을 들은 후로 이상해졌어요.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해요. 저녁을 차려드리고 정리를 마쳤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에요. 수고하셨어요, 선아 씨. 회장님이 인사해 주시네요. 그런데 오늘은 눈빛이 다르게 느껴져요. 평소보다 더 오래 제 얼굴을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내일 뵙겠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려요. 왜 그럴까요? 집으로 가는 길 버스 창밖으로 가로등이 지나갑니다. 오늘 하루가 평소와 달랐어요. 사모님의 고백, 회장님의 시선. 뭔가 균열이 시작된 것 같아요. 10년 동안 잘 봉인해 두었던 감정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인 것 같아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모님의 몸은 많이 나아지셨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워요. 뭔가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어요. 오늘 아침도 평소처럼 일찍 도착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아침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정원의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갈아 신으며 집안을 살펴보니 회장님만 계세요. 사모님은 어디 가셨을까요? 아, 선아 씨. 일찍 오셨네요. 회장님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계시다가 인사해 주세요. 평소보다 옷차림이 편하네요. 회사에 안 가시는 모양이네요. 사모님은 어디 계세요?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부산에 내려가셨어요. 며칠 계실 예정이에요. 그러고 보니 집안이 더 조용했어요. 사모님이 없으니까 공기 자체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럼 오늘은 혼자 계시는군요. 그렇죠. 선아 씨가 있으니 외롭지 않네요. 회장님이 미소를 지으시는데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요.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에요. 청소를 시작합니다. 사모님이 없으니 일거리가 줄었지만 그래도 할 일은 많아요. 침실을 정리하고 거실을 청소하고 평소와 같은 일상이에요. 점심 준비를 하는데 회장님이 부엌에 오셨어요. 가끔 오시긴 했지만 오늘은 좀 오래 계세요. 뭘 해드릴까요? 된장찌개면 좋겠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으로요. 알겠습니다. 요리를 하는 동안 회장님이 계속 부엌에 계세요. 평소라면 서재로 가셨을 텐데 말이죠. 왠지 신경이 쓰여요. 점심을 드시는 회장님을 보니 평소보다 천천히 드세요. 마치 시간을 늘리려는 것 같아요. 선아 씨도 같이 드세요. 아니에요. 전 나중에 먹겠습니다. 혼자 먹으니까 심심해요. 같이 드셔요. 결국 함께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사모님과 회장님, 그리고 저. 이런 구도로 앉은 적은 없었는데 말이죠. 선아 씨는 요리를 참 잘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가 요리를 잘 못해서 늘 아쉬웠거든요. 갑자기 사모님 얘기가 나와서 어색해졌어요. 며칠 전 사모님의 고백이 떠올라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회장님이 또 부엌에 오셨어요. 오늘따라 유독 자주 오시네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선아 씨, 혹시 다림질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다림질이라. 예전에 남편 셔츠를 다려주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행복했었는데. 회장님이 방에서 셔츠를 가져오셨어요. 고급면 소재의 흰 셔츠네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만 약간의 주름이 있어요. 다림질판을 설치하고 다리미를 예열합니다. 옛날 솜씨가 돌아올까요? 첫 번째 셔츠를 다리기 시작했어요. 소매부터 천천히. 면이 부드럽게 펴지면서 주름이 사라져요. 손에 익은 동작이에요. 와, 정말 잘하시네요. 회장님이 제 뒤에 서서 지켜보고 계세요. 어깨 너머로 느껴지는 시선이 부담스러워요. 두 번째 셔츠를 다리는데 실수했어요. 다리미를 너무 오래 대는 바람에 살짝 그을렸어요.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안 보일 정도예요. 그런데 그 순간 회장님이 제 손을 살짝 잡으셨어요. 다리미를 든 제 손을 감싸듯이요. 손이 참 따뜻하네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요. 낮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제 손을 잡은 손에서 온기가 전해져 와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10년 만에 느끼는 감각이에요. 남자의 손길, 따뜻한 체온. 회장님, 제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회장님이 제 얼굴을 바라보세요.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달라요. 부드럽고 간절해 보여요. 선아 씨, 그분도 제 이름을 부르시는데 목소리에 떨림이 있어요.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시간이 정지된 듯한 느낌이에요. 둘 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리미에서 김이 나는 소리가 들려요. 현실로 돌아왔어요. 급히 손을 빼고 다리미를 정리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회장님도 당황하신 것 같아요. 어색하게 웃으시면서 거실로 나가셨어요. 혼자 남겨진 부엌에서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어요. 방금 뭐가 일어난 거죠? 손을 보니 아직도 그분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감정이 들어요. 설렘? 그리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다림질을 마치고 셔츠를 정리했어요.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들을 보니 뿌듯해요. 예전 솜씨가 그대로네요. 오후 내내 집안 정리를 했어요. 하지만 자꾸 회장님 생각이 나요. 그분의 손길, 따뜻한 목소리. 창밖으로 가을 해가 기울어 가고 있어요. 저녁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에요.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데 회장님이 또 오셨어요. 오늘따라 정말 자주 오시네요. 저녁은 뭐 해드릴까요? 간단한 걸로 해주세요. 혼자라서 많이 먹지도 못해요. 혼자라는 말에 왜 가슴이 아프죠? 사모님이 없으니까 정말 외로우실 것 같아요. 김치찌개 어떠세요? 좋아요. 오랜만에 집밥 같은 걸 먹고 싶어요. 집밥이라 제가 남편에게 해주던 그런 음식 말씀하시는 걸까요? 요리하는 동안 회장님이 계속 옆에 계세요. 가끔 제 손길을 바라보시는 게 느껴져요. 선아 씨 남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하시니 당황스러워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죠.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그렇죠. 가끔은요. 거짓말이에요. 요즘에는 남편 생각보다 다른 생각이 더 많이 나거든요. 저녁을 차려드리고 함께 앉았어요. 또다시 둘만의 식사 시간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먹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식사 중에도 자꾸 시선이 마주쳐요. 회장님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요. 더 깊고 간절해 보여요.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마음은 자꾸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져요. 저녁을 마치고 정리를 했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에요.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해야죠. 수고하셨어요, 선아 씨. 네, 내일 뵙겠습니다. 현관에서 인사를 드리는데 회장님이 문까지 따라 나오셨어요. 평소에는 안 그러셨는데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집으로 가는 길 마음이 복잡해요. 오늘 일어난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요. 그분의 손길, 따뜻한 말들, 바뀐 눈빛, 모든 게 꿈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어요. 사모님은 부산에 계시는데 저는 뭘 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와요. 이런 기분을 느낄 자격이 있지 않을까?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나요. 오늘의 그 순간들이 창밖으로 가을밤이 깊어가고 있어요.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사모님이 부산으로 떠나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와요. 오늘도 평소 시간에 별장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회장님의 손길, 그 따뜻함이 아직도 손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그런 생각만 들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회장님이 거실에서 음악을 듣고 계세요. 클래식이에요. 평소에는 뉴스를 보시거나 신문을 읽으셨는데 오늘은 다르네요. 좋은 아침이에요, 선아 씨. 안녕하세요, 회장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려요. 어제 일 때문에 어색한 게 당연하죠. 오늘은 비가 온다고 하네요. 창밖을 보니 구름이 끼어 있어요. 가을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예요. 청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자꾸 회장님의 시선이 느껴져요. 평소보다 더 자주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점심 준비를 하러 부엌에 갔는데 회장님이 따라오셨어요. 어제와 같은 패턴이에요. 선아 씨, 혹시 말을 시작하시다가 멈추세요. 뭔가 말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망설이고 계세요. 네, 아니에요. 그냥 고마워요. 뭐가요? 이렇게 돌봐줘서요. 혼자 있으면 심심한데 외로우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업으로 성공하셨지만 마음은 외로우신 것 같아요. 점심을 함께 드시자고 하셔서 또 같이 앉았어요. 사모님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선아 씨는 외롭지 않으세요? 또 그 질문이에요. 며칠 전에도 물어보셨던 외로움에 익숙해졌어요. 그래도 가끔은 그리울 때가 있을 텐데 무엇을 그리워하냐는 뜻일까요? 남편을? 아니면 다른 것을?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빗소리가 들려요. 예보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네요. 우산 가져오셨어요? 회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칠 때까지 기다리면 되니까요. 그럼 저녁까지 계셔야겠네요. 저녁까지라. 평소보다 훨씬 긴 시간이에요. 둘만 있는 시간이. 오후 내내 비가 내렸어요. 창밖으로 보니 꽤 많이 오고 있어요. 집에 갈 수 없을 것 같네요. 회장님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계시고 저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했어요. 사모님 것인데 허락을 받지 않고 만져도 될까요? 뭘 하세요? 뜨개질이에요. 사모님 거예요. 아, 그거 우리 아내가 취미로 하던 건데 요즘은 안 하더라고요.
회장님이 제 옆에 앉으세요. 너무 가까이 앉으셔서 심장이 빨라져요. 솜씨가 좋으시네요. 예전에 남편 스웨터도 떠줬거든요. 행복하셨겠어요. 그땐 몰랐어요. 그게 행복인 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갑자기 후회스러워요. 지금은 행복하지 않으세요? 회장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하냐고 물으신다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 놀라워요. 성공한 분이 왜 행복하지 않으실까요? 부족한 게 없으실 텐데요. 돈이나 명예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더라고요.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나와요.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비는 아직도 내리고 있어요. 정말로 오늘 밤을 여기서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불안해져요. 이런 상황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선아 씨, 와인 한 잔 어때요? 회장님이 좋은 와인을 꺼내 오셨어요. 비싼 것 같아 보이는 병이에요. 저는 술을 잘 못해요. 조금만요. 이런 날엔 한 잔 정도. 결국 함께 와인을 마셨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에요.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와인 때문일까요? 아니면 빗소리 때문일까요? 선아 씨, 회장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요. 더 낮고 간절해요. 네,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다예요. 거짓말이에요. 요즘 들어 다른 감정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말할 수는 없어요. 회장님이 제게 더 가까이 오세요. 너무 가까워서 숨소리까지 들려요. 선아 씨, 정말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에 대한 감정, 정말 아무것도 없나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받을 줄 몰랐어요. 회장님, 저는 솔직히 말하겠어요. 선아 씨가 좋아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나요? 우리 둘 다 외로운데. 회장님의 손이 제 손을 잡아요. 어제보다 더 강하게, 더 간절하게. 사모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데. 하지만 제 마음도 흔들리고 있어요. 선아 씨도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 사이의 이 감정을 정말로 느끼고 있었어요. 부정할 수 없어요. 빗소리가 더 세져요. 마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요. 회장님이 제 얼굴에 손을 올려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에요. 선아 씨,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꽁꽁 얼려놓았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녹아내려요. 그렇게 우리는 선을 넘었어요. 새벽 2시 빗소리가 잦아들었어요. 회장님은 깊게 잠들어 계시고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어요. 무슨 일을 한 걸까요? 후회가 밀려와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어요. 조용히 일어나 옷을 정리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이곳에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려요. 누구세요? 목소리가 들려와요. 아는 목소리예요. 사모님이에요. 등 뒤가 차가워져요. 사모님이 왜 이 시간에? 천천히 돌아서니 사모님이 서 계세요. 젖은 우산을 들고 여행 가방을 끌고. 선아 씨? 사모님의 목소리에 놀람이 묻어나와요. 이 시간에 제가 여기 있다는 게 이상하겠죠. 사모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 어머니 상태가 좋아지셔서.
사모님의 눈빛이 제 모습을 훑어봐요. 구겨진 옷, 흐트러진 머리. 그 순간 회장님이 서재에서 나오세요. 잠옷 차림으로. 세 사람이 현관에서 마주서 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러요. 사모님의 얼굴이 굳어져요. 모든 걸 눈치채신 것 같아요. 여보. 회장님이 뭔가 말하려 하시지만 사모님이 손을 들어 제지하세요. 선아 씨, 집에 가세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차가워요. 평소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어요. 사모님, 가세요. 지금 당장.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어요. 급히 집으로 향했어요. 비가 그친 새벽 거리를 걸으며 눈물이 나왔어요.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사모님의 차가운 눈빛이 잊혀지지 않아요. 신뢰를 배신한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집에 도착해서도 잠들 수 없었어요. 거울을 보니 부끄러운 제 모습이 보여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그 집에 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라도 가야 해요. 도망갈 곳은 없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지만 제게는 악몽의 연속일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어젯밤 일을 되짚어 봅니다.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어요.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려요. 제 마음처럼요.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남편의 사진이 선반 위에 있습니다. 1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예요. 언제나 따뜻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죠. 여보. 혼잣말로 그 이를 불러봅니다. 대답은 없어요. 당연하죠. 이미 오래전에 떠나신 분이니까요.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어요. 10년 전 그이가 세상을 떠나던 날 말이에요. 병원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그이는 이미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선아야. 힘없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을 혼자 두고 가게 되어서. 그때 저는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었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아요. 당신은 혼자 살기엔 너무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 말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어요. 따뜻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차를 마시며 그날의 기억을 더 떠올려 봅니다. 그이의 마지막 말들이 하나씩 되살아나요. 당신은 다시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할 때 그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다시 사랑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그때 울면서 말했어요. 싫어요. 당신 말고는 아무도 싫어요. 하지만 그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픈 몸으로도 저를 위로하려고 했었죠. 사랑은 소유가 아니에요. 당신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이는 눈을 감았어요. 영원히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그이가 말한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이런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남의 남편을 탐하라는 뜻이 아니었겠죠. 거실로 돌아와 남편의 사진을 다시 봅니다. 정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한 일을요. 실망하실까요? 아니면 이해해 주실까요? 아니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한 일은 잘못된 거예요. 소파에 앉아 어젯밤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회장님에 대한 그 감정이요?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냥 외로움이었어요.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쌓인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이었어요. 남편을 사랑했을 때의 그 마음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남편과 함께할 때는 마음이 평온했어요. 안전했고 따뜻했어요. 하지만 회장님과 있을 때는 달랐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긴 했지만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사랑과 욕망의 차이인가 봐요.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지만 욕망은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려는 마음이죠. 저는 회장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제 외로움을 달래려고 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사모님을 배신했고요. 시계를 보니 벌써 오전 9시예요. 평소라면 일하러 가야 할 시간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갈 수 있을까요? 사모님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라요. 가세요. 지금 당장.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아요.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사과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나타나지 않는 게 나을까요?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어요. 제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요. 남편의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봅니다. 그 일하면 어떻게 하라고 조언해 주실까요? 정직하게 살아요. 그게 가장 쉬운 길이에요. 그이가 살아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에요.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오늘 별장에 가서 사과드리고 일을 그만둬야겠어요. 더 이상 그 가정을 흔들 수는 없어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섭니다. 가을 공기가 차갑게 느껴져요. 마음도 차가워진 것 같고요. 버스를 타고 별장으로 향하면서 마음을 정리해 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사랑으로 포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말했듯이 저는 다시 웃을 수 있는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그 웃음은 정직한 마음에서 나와야 해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얻는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니까요. 별장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마지막 용기를 내야 할 때예요. 별장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어떤 얼굴로 사모님을 마주해야 할까요? 결국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어요. 거실에 사모님이 앉아 계셨어요. 창가 의자에서 정원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뒷모습만 봐도 피곤해 보이세요. 사모님, 조심스럽게 불러봤어요. 사모님이 천천히 돌아보셨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네요. 밤새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아요. 왔네요. 차가운 목소리예요. 예상했던 반응이지만 가슴이 아파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다른 말은 필요 없었어요. 잘못한 건 저니까요. 고개 드세요. 사모님의 말씀에 조심스럽게 얼굴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화가 나 있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슬퍼 보이셨어요. 일단 앉으세요. 소파에 앉으라고 하시네요. 어떤 얘기를 하실 건지 두려워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어요. 사모님도 제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변명 안 하는군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모님이 한숨을 내쉬셨어요. 깊고 긴 한숨이었어요. 선아 씨, 솔직히 말해줘요. 내 남편을 사랑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그럼 왜? 외로웠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숨겨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와요.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누군가의 따뜻함이 그리웠어요. 사모님이 제 얘기를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화내지 않으시고요. 회장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어요. 솔직하네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네. 갑작스러운 말씀에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이 선아 씨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 걸요. 며칠 전부터 눈치챘어요. 그렇다면 사모님은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일부러 가신 건가요?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하지만 조금 더 있다 온 건 맞아요. 사모님이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남편이 정말 어떤 선택을 할지. 그럼 어젯밤에 일찍 돌아오신 것도, 네, 일부러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니 놀라워요. 사모님이 이런 분이셨나요?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우리 결혼 생활이 이미 끝났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사모님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나와요. 사실 저희는 오래전부터 부부가 아니었어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었죠. 그런 속사정이 있었구나 싶어요. 남편은 사업에만 몰두했고 저는 혼자 아이들을 키웠어요. 언제부터인가 대화도 없어졌고요. 사모님의 고백이 계속 이어져요. 아이들이 다 독립한 후에는 더욱 어색해졌어요.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군요. 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어요. 사모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한 손이에요. 선아 씨, 화내지 않아요. 네. 당신은 나보다 더 외로웠던 사람이었네요. 갑작스러운 말씀에 더 눈물이 나요. 남편을 잃고 10년을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모님이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네요.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반응이에요. 사모님, 저도 외로웠지만 그래도 남편이라는 사람은 있었잖아요. 하지만 당신은 정말 혼자였으니까 사모님의 이해하는 마음에 더욱 죄스러워져요.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사과드려요. 알아요. 하지만 미워하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해해 주실 줄 몰랐어요. 사실 어젯밤 일을 보고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어서요. 더 이상 억지로 함께 살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모님이 결심한 듯 말씀하시네요. 이혼하실 건가요? 네. 이미 마음먹었어요. 사모님의 표정이 오히려 밝아 보여요. 마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남편도 그걸 원하고 있어요. 어젯밤에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회장님도 같은 마음이셨던 거네요. 그런데 선아 씨, 부탁이 있어요. 갑자기 부탁이라니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떠난 후 남편을 부탁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모님, 그게 무슨 농담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사모님의 표정이 진지해요. 남편도 외로운 사람이에요. 혼자 놔두면 쓸쓸하게 살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당신도 혼자 살기엔 너무 외로워해요. 서로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제안을 받을 줄 몰랐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요. 급할 건 없으니까요. 사모님이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셨어요. 커피를 끓이시는 것 같아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사모님의 제안이 계속 맴돌아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사모님이 커피를 가져오셨어요. 함께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어요. 선아 씨, 죄책감 갖지 마세요. 하지만 모든 게 이미 정해진 일이었어요. 당신이 오기 전부터 우리 결혼은 끝나 있었거든요. 사모님의 말씀이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해주네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지금은 복잡하겠지만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와요. 따뜻한 빛이 거실을 밝게 비추고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이 꿈 같아요. 예상과 너무 다른 결과라서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사모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사모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다른 결과였거든요. 침실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해 봅니다. 사모님의 용서, 그리고 뜻밖의 제안까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 일하면 뭐라고 하실까요?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지만 마음속에서 답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정직하게 살라고, 제 마음에 솔직하라고 말이에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사모님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할지. 그러던 중 신문에서 요양원 조리사 모집 광고를 봤어요. 시립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식사를 담당할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갑자기 마음이 끌렸어요.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 일. 의미 있는 일 같았거든요. 다음 날 요양원에 찾아갔어요. 면접을 보고 바로 합격했어요. 경력과 나이가 딱 맞았다고 하시네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다음 주부터 가능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별장에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회장님과 사모님이 함께 계셨어요. 둘 다 편안해 보이셨어요. 일을 그만두신다고요? 회장님이 놀라시네요. 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무슨 일인데요? 요양원에서 조리사로 일할 거예요. 사모님이 미소를 지으시네요. 제 선택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좋은 선택이에요. 회장님도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선아 씨. 저야말로 감사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며 마음이 뭉클해져요. 좋은 기억도 많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썼어요. 회장님께 드릴 편지였어요. 회장님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좋은 분들을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길을 선택하려고 해요. 회장님과 사모님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회장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제 외로움을 사랑했던 거였어요. 그 차이를 이제야 깨달았네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회장님과 사모님 모두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해요. 이번엔 제대로 된 사랑을 찾고 싶어요. 남을 위한 사랑 말고 저 자신을 위한 사랑을요. 건강하세요. 이선아 드림.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체통에 넣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요양원에서의 첫날이 시작됐어요. 이른 아침부터 어르신들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해요. 주방에 들어서니 다른 직원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세요. 새로 오신 조리사님이시죠? 반가워요. 네, 이선아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함께 일할 분들은 모두 친절하셨어요. 금세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식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죽, 반찬, 국.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들이에요. 어르신들이 식당에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시는 분,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 모두 제 부모님 또래세요. 새로운 조리사님이 오셨나 봐요. 맛이 다르네요. 한 어르신이 말씀하시니 뿌듯해요.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집밥 같아요. 집밥이라는 말에 가슴이 따뜻해져요. 정말 집에서 해드리는 마음으로 만들었거든요. 점심 준비를 하면서 각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 고혈압이 있으신 분, 모두 다른 식단이 필요해요. 이 할머니는 염분을 줄여야 해요. 영양사 선생님이 알려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신경 써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어르신들의 건강을 생각하며 정성껏 만들었어요. 저녁 시간
혼자 드시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가족이 없으신 분이라고 해요. 할아버지, 더 드릴까요? 아니야, 충분해. 고마워. 쓸쓸해 보이는 모습에 마음이 아파요. 저와 비슷한 처지시네요. 내일은 좋아하시는 음식 만들어 드릴게요. 뭘 좋아하는지도 까먹었네. 할아버지의 말씀에 웃음이 나왔어요. 정겨운 분이세요. 첫 주가 지나가니 요양원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어르신들도 제가 만든 음식을 좋아해 주시고요. 특히 외로워하시는 분들을 보면 더 정성을 들이게 돼요. 음식으로나마 위로를 드리고 싶거든요. 선아 씨,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원장님이 격려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어요. 일하면서 느끼는 건 여기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제 손길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한 달이 지나니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별장에서의 일들이 꿈 같아요. 회장님께서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짧은 메모였어요. 선아 씨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모님께서도 안부 전화를 주셨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정말 좋아요. 다행이네요. 당신이 옳은 선택을 했어요. 사모님의 따뜻한 격려에 눈물이 났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가벼워요. 일에서 오는 보람과 만족감이 외로움을 채워주고 있어요. 이제 누군가의 사랑을 기다리지 않아요. 제가 먼저 사랑을 주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조금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미소가 지어져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이제 진짜 봄이 올 것 같아요. 1년이 흘렀습니다. 요양원 마당에 벚꽃이 활짝 피었어요.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춤을 추고 있어요. 작년 이맘때와는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어르신들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이제는 각 분의 취향과 건강 상태를 모두 외우고 있어요. 선아야, 오늘도 일찍 왔네. 김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이제는 이름을 불러주실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네, 할머니. 오늘 아침은 뭘 드시고 싶으세요? 내가 해주는 건 다 맛있어. 고마워.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하루가 기분 좋게 시작돼요. 점심 준비를 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벚꽃나무 아래에서 어르신들이 산책을 하고 계세요. 평화로운 모습이에요. 작년 이맘때는 어땠을까요? 별장에서 회장님과 사모님을 모시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의 저는 정말 길을 잃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으려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더 이상 누군가의 사랑을 기다리지 않아요. 제가 먼저 사랑을 주고 있거든요. 선아 씨, 잠깐 와보세요. 원장님이 부르시네요. 무슨 일일까요? 사무실에 가니 새로운 분이 앉아 계세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세요. 새로 입소하신 박 할아버지예요. 식사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조용하고 차분한 분이셨어요. 가족이 없으시다고 해요. 저와 비슷한 처지시네요. 불편한 음식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뭐든 잘 먹어요. 할아버지의 쓸쓸한 모습에서 예전의 제 모습이 보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 박 할아버지가 혼자 앉아 계시는 게 보였어요. 다른 어르신들과 아직 친해지지 못하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 밥맛은 어떠세요? 맛있어요. 집밥 같네요.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셨어요. 작은 미소였지만 따뜻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벚꽃 터널을 지나갑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어깨에 떨어져요. 작년에는 이런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는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의 사진을 봤어요. 오랜만에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여보, 저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 일을 그리워하지만 더 이상 그 그리움에 갇혀 있지 않아요. 당신이 말한 대로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에요. 그이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박할아버지가 식당에 일찍 나오셨어요. 다른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네요. 할아버지, 적응 잘하고 계시는군요. 어제 선아 씨가 따뜻하게 대해줘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작은 관심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구나 싶어요. 점심시간 김할머니가 제게 다가오셨어요. 선아야,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네. 그런가요? 응. 처음 왔을 때는 많이 아파 보였는데 이제는 꽃처럼 환해졌어.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져요. 정말 변한 게 맞나 봐요. 오후에 마당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벚꽃 구경을 했어요. 모두들 행복해 보이세요. 봄이 오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그러게요. 벚꽃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져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요. 저녁 무렵 혼자 마당을 거닐었어요. 해가 기울면서 벚꽃이 더욱 아름답게 보여요. 문득 1년 전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했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니까요. 남의 것을 탐내는 게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게 사랑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며 다시 한번 벚꽃을 바라봤어요. 내년에도 이렇게 아름답게 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더 성숙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따뜻한 집이 저를 맞아줘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혼자 있어도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남편의 사진에게 인사했어요. 여보, 좋은 하루였어요. 내일도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미소가 떠올라 있어요. 진짜 미소예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봤어요. 달빛 아래 벚꽃나무가 서 있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워요. 사랑은 때로 늦게 와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용서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봄이 다시 찾아왔어요. 내일도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 거예요. 그분들의 미소가 제게는 가장 큰 선물이거든요. 창밖으로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요. 아름다운 춤을 추며 떨어지는 꽃잎들처럼 제 삶도 새롭게 피어나고 있어요. 사랑이란 때로는 실수와 깨달음을 통해 더욱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선아 씨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찾는 용기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선아 씨의 이야기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의미 있는 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에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